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 이제 공지사항에 가남 신약 현재 진행사항 안내, 팩트체크 세 가지 내용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HLB 그 바이오 포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가남신약, 리보생약,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진행 상황에서 이 큰 흐름 정도만 나왔고, 지금 이제 팩트 체크해야 되는 어떤 부분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오후에 가남신약 현재 진행 상황 안내해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내용들 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남 신약 재신청, 리서브미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홀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준비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리서브미션을 넣게 되면 FDA 같은 경우에는 이 리서브미션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한 달 정도 해서 다시 반려를 할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클래스 1, 2와 퍼두파 골데이터를 새롭게 잡아서 다시 리뷰로 재개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이제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넣기 전의 단계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 CRL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통은 통상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언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서브미션 과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CRL 냈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CRL 이후에는 항서제약이 바로 FDA에다 메일을 보냈고, 그 뒤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포스트 액션 레터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항서제약이 4월 14일에 답변을 보냈다. 그래서 포스트 액션 레터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구체적인 사항을 나오진 않았고, 옵저베이션 3개 중에서 멸균 공정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옵저베이션 2가지는 유관검사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MES 관련되는 사카다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FDA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중에서 하나일 것이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FDA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항서제약이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레터가 통상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리서브미션 일정이 이제 잡히는 하기 때문에, 이 5월 14일 이후에 지금 이제 5월 28일이니까요. 한 2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언제 이제 이 부분이 오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나왔던 내용을 보면 항서제약과 엘러바 테라피틱스는 신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관련된 준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파트너십으로 해서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FDA가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지적한 마지막 한 가지 사항, 이걸 이제 뭔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멸균 공정이 아니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observation 1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observation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시면 이제 observation 2가 비주얼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 프로세디어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observation 3가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스카다는 MES보다 좀 더 실시간으로 요 진행 과정에서, 특히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과정에서 이제 각 공정마다 과거에 이제 수기로 했는데, 요게 이제 FDA 규정에서 이제 디지털화로 바뀌면서 이 부분들을 만들었던 부분, 이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사항을 입증해서 보완해서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하도인데, 이거 먼저 이제 레터를 보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타입 A 미팅을 7월달에 하면서 빨리 넣어라 이렇게 이제 리서브미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제 9월달에 바로 집어넣은 거고, 지금 일단 레터 수령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는 공지사항에는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항서제약이 이 부분에서 답변을 보냈던 데에서 FDA가 뭐라고 답변 왔는지, 아니면 왔는지 그 존재 자체 사실 확인까지도 아직 지금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왔는지 뭐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첫 번째 부분은 이 입증 보완에서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완 조치한 내용을, 요거는 이제 포스트 액션에서 지적받은 걸 보완 조치하고 이제 그 다시 레터를 보냈으니까, 그 부분에서 FDA가 뭐라고 하는지 논의라고 하는 말은 FDA 답변이 오면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미팅을 따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동의를 득해서 리서브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서브션 자체를 보내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평가해 가지고 반려냐 아니면 클래스 1, 2를 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사전에 논의해서, 그러면 작년에 타입 A와 마찬가지로 문제 없으니까 일단 넣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서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3번의 이제 연결고리를 보면 더 이상의 CRL이 없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리서브미션에서 넘는 과정만 하면은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리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제 리뷰 과정에서 클래스 1, 2를 따질 때 또 이제 CMC 과정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들과 다시 FDA가 어떤 과정을 하는지는 조금 별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타입 A 미팅에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클래스 1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고, 그때도 클래스 2가 나왔듯이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리서브미션 이후에 이제 과정에서는 클래스 1이냐 2냐 이 결정은 또 FDA가 하는 거니까 이 건하고 관계는 있으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워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하에 CRL 지적사항 해소와 재신청 준비에 그러니까 재신청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점검을 들어가서 그 실사를 해서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면서 또 데이터를 보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FDA니까, 우리가 이제 FDA 허가 과정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점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프로세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서브미션을 넣기 위한 부분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해소 못하면 뭐 반려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의심이 되면 또 클래스 2로 가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리뷰 과정에서 뭐 준비를 많이 해서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 그만큼 그 임상의 데이터와 안전성만큼 중요한 부분임을 뭐 또 한 번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단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항서제약과 엘레바가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완료.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 FDA 출신의 컨설턴트, 작년에도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5월달에 받고 9월달에 내기 전까지 그 FDA 출신의 이제 부사장도 영입하면서 업데이트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2가 나왔고, 또 이제 CRL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좀 더 강한 어떤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FDA에다 답변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FDA가 하는 겁니다. 현재는 보안 조치에 대해서 FDA 동의를 얻기 위해서 FDA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타입 A 미팅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보면 작년에 이제 5월달에 해서 7월달에 미팅에 9월달 4개월 걸렸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3월달이니까 4월달 오니까 2달 지났으니까 기간으로 보게 되면 작년하고 뭐 그렇게 지금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타입 A 미팅을 해서 그냥 진행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미팅을 안 해서 진행하려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조속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뭐 레터 수령이라든지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무리는 아직 안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FDA와 논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그러니까 미팅은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지금 이제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는데, 이런 이제 논의가 마무리되면 소식을 빠르게 안내 드리겠다. 이거는 이제 올해 계속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레터 수령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가남 허가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서제약과 엘레바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항서제약은 최근에 이제 뭐 홍콩 상장 이후에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가도 그렇고 홍콩 주식에서 주가가 좀 더 중국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오늘도 뭐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능한 빠르게 가남 신약 관련되는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레터 수령 관련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은 뭐 공고함을 다시 한번 이 공지사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뭐 의미 있겠죠. 그리고 이 한 달하고도 지금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넣어줘도 뭐 이제 한 5월 말, 뭐 6월 달에는 그 항서제약의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FDA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딱 뭐 며칠 안에 안 가면 어떻게 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포드파 골데이터도 이제 유도리가 있듯이 FDA 어떤 진행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어떤 거는 대충 이제 그 시점에서, 아니면 좀 늦어지면 좀 더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타임 프레임이 있을 때는 회사가 뭐 언급을 했을 때는 적절하게 빠르게 시장에다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회사의 어떤 타임라인에서 그 대응 조치는 지금보다 더 좀 이제 빠르게 2주나 늦게가 아니라 좀 더 이제 한 달 즈음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회사도 좀 기다려서 이제 공지사항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투자자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편이 낫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1.5, 예, 중국 증시에서는 1.5 정도가 올라갔고요. 홍콩에서는 4.7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주가 흐름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59,000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422만 주 계속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가면서 계속 이제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의 플랫턴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내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이 상한보다 조금 더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차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